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란 40대 여성이에요. 결혼 전까지 가세가 짱짱하던 집안이 갑자기 결혼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몸이라 저도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속상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은 저희 집이 기울자 급격하게 애정이 식어가는 듯 보였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이기만 할수록 더 작아지고 작아졌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걸핏하면 친정 탓을 하면서 저를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기도 하면서 참 허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이렇게 집이 망할 줄 알았냐? 참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 아버님은 노후 대책도 안 해놓으시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시면 어떡하라고. 너랑 장모님도 안 됐지만 나도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다. 뭐? 사기?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다고. 그리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나랑 엄마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정말. 자긴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어? 아니잖아. 결혼도 끼리끼리라고. 너랑 나랑 경제적으로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너랑 내가 결혼했겠어? 난 거짓말하는 거 제일 이해 안 가. 하여튼 너 만나서 진짜 나도 큰일 났다. 장인어른이 이번 기회에 크게 투자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유, 지금 여기 하나에 자기 다 걸고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큰일 났어. 우리 아빠한테 그동안 갖다 쓴 돈도 부족해서 그거 안 해줬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네가 인간이야? 지금 날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돈 얘기를 해? 아, 진짜 허망하다. 네가 생각하는 결혼은 비즈니스였구나? 나야말로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야. 아버지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남편의 사업도 차질이 생겼어요. 본인이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를 아버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시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로 인해 남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부모 잃은 저에게 저렇게 퍼부어대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철저히 남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순 없었는데 친정엄마를 제가 보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세게 저를 질책하시기 시작했고 그저 우리 며느리라고 떠받들던 모든 시가 식구들이 하나둘 저에게 등을 돌렸죠. 아니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대표 하나 죽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돼? 경영을 어떻게 한 거니 도대체? 지금 일단 회사도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어머님도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부모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너 아주 웃기는구나.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난처해졌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말 못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도 사달이 나는구나 아주. 아이고 정말 단단히 속았지 우리가 아주. 저야말로 속았죠. 이렇게 몰상식하게 본인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분 애도를 빌어주고 며느리인 저를 위로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랑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알아요? 그렇게 잘해줄 땐 언제고 참 너무하시네요. 시어머니마저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퍼부어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별 반응이 없자 혼자 궁시렁 대시기만 하였죠. 정 그러면 그럴수록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저야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어찌저찌 버틴다 하지만 홀로 계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집안에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면서 엄마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내조에만 충실하였기 때문에 전혀 바깥 일에 대해선 모르셨거든요. 전 그런 엄마를 어찌해야 할지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전세를 주려고 매매했던 집이 떠올랐죠. 그걸 알고 나니까 남편에게 빨리 얘기를 해서 엄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역시 나였습니다. 엄마, 그냥 지금 당장 갈 데 없으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얘기 잘해볼게. 그러니까 거기에 전세라도 들어가서 살자, 응? 내가 어떻게 그래. 사이 눈치 보이고 너도 체면이 있을 텐데. 아유, 너희 시어머니가 하시면 그걸 가만히 보시겠니? 가뜩이나 장례식장에서 표정도 많이 안 좋으시던데. 엄마가 어떻게 또 너한테 누를 끼치겠어? 아유, 못 살겠다 정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가져간 돈이 많은데 설마 내치기야 하겠어? 미안해 엄마. 맘 같아선 그냥 살게 하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허서방 돈에 예민한 사람이잖아. 이해해줘. 그리고 엄마 몸이나 회복할 신경 써. 이게 뭐야? 삐쩍 말라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진 엄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세를 얻어주는 거였어요. 이왕이면 남편 집 전세가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얼굴을 팍 구기며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남편에게 정말 실망이 들었어요. 우린 부부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그저 이 남자는 나와 결혼했을 때 돈으로밖에 나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가실 데가 없어. 가압류도 들어오고 지금 집 내놓고 내가 있는 돈이랑 해서 당신 집 전세 가격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비어있으니까 엄마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 전세금은 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될까? 아, 장모님이 사신다고? 아니, 어차피 세입자는 구해야 하긴 하는데, 불편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갈 데가 없으셔? 넌 좀 낮춰서 그냥 빌라 같은데 알아보시라고 해. 원룸이나. 꼭 아파트 사시려고 하시는 거야? 참나. 정신 못 차리셨네. 이 와중에 우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만 줄 알고 여기서 사시겠대. 배짱 좋으시네, 아직. 그 부자일 때 습성을 못 버리신 거 아니야? 뭐라고? 정신? 지금 자기 말 엄청 막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빠 살아 계셨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 알아? 참 내가 진짜 자기랑 결혼한 게 맞는가 싶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 진짜 속상하다. 이게 현실이야.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언제까지 네가 공주인 줄 알아? 이제 넌 끈 떨어진 년이라고, 알겠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엄마에게 집에 세를 주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마웠지만 사실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마음은 좀 안 좋았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남편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오면서부터 오히려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상권건 엄마에게 간섭하는 남편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자기 엄마면 저럴 수 있나 싶은 마음도 들고
진짜 섭섭한 마음이 요동을 쳤지만 꾸역꾸역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자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정말 속상하고 슬펐어요. 아이고, 허서방, 고마워. 아무리 값은 치른 거라지만 내가 들어와 산다는 게 자네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네. 나도 참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잘 해결했어. 너무 고마워, 허서방. 아, 네. 집에 절대 못 박지 마시고요. 벽지나 이런 거에 고춧가루 튀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고기 같은 거 절대 구워 드시지 마시고요. 벽지에 냄새 뱄니다. 아셨죠?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럼 잠만 자고 TV만 보라는 거야? 사람이 음식 먹다 보면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얘야. 그래 그럴게. 허수방이 말해준 거 잊지 않고 지킬 테니까 걱정 말겠나. 그래도 집주인 말을 들어야지. 뭐 어머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바닥에 흠집 안 나게 해주시고요. 이건 뭐 잘 아시죠? 그래, 내가 주의할게. 이렇게 집까지 내줬는데 내가 그 정도는 다 알아서 맞춰줘야지. 정말 큰 생각했어. 고마워. 무슨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당신도 그만해. 계약서에 명시한 걸로 됐지. 꼭 이래야 돼? 남편은 엄마한테 이것저것 요구했어요. 사실 이게 집주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도 꽤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살아계실 때부터 많이 도와주었던 거라 그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더니 이제 와선 본인이 잘난 양 저렇게 군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이의 집에 엄마가 새들어 산다고 하자 어머님은 혀를 차시며 노여워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공돈으로 아들에게 신세 지고 있을까봐 그것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우리 아들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거 아니냐? 너희 집 쫄딱 망했다며? 이젠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수작이냐? 뭐녀가 쌍으로? 아니 친정아빠 그렇게 된 건 안타깝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아니지. 내가 원 속상해서 에휴. 어머님, 그 일 사업 누구 덕에 시작한 건가요? 애초에 빌빌거리고 다닐 때 저희 아빠가 도와주신 자금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희 형편 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참 어이없네요. 뭐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너네 아빠 돈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은 성공했을 거야. 머리가 보통 좋은 놈이 아니잖니. 그런데 그걸 꼭 네 아빠가 해줬다고 하면 되겠니? 참나 너 아주 웃긴다. 이제서야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친정엄마 얘긴 그만해주세요. 전 솔직히 제가 남편이라면 그렇게 친정돈 갖다 썼으면 아마 엄마 모시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기막혀. 제가 어머님한테 쏘아붙이자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 저를 노려보셨죠. 그 정도로 시댁은 인색했어요. 전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하면 아빠 사업체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며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크게 소득은 얻지 못했는데 아빠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회사 간부인 아저씨가 아빠의 모든 걸 빼돌렸거든요. 이 사람을 찾는 것조차 일이더라고요.
경찰은 그저 찾고만 있다고 하고 이게 아니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지치고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 지친 기색을 할 순 없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떼어놓을 방법을 얘기하더군요. 어차피 털린 정 이렇게 끝을 보는구나 싶으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지구상에 저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어요. 쟤 계속 달고 있을 거니? 도움도 안 되고 어차피 갈라설 거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지 않아? 뭐 떼먹을 게 있다고. 그러게. 근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게 그렇잖아. 제가 유책 배우자도 아닌데 일단 타이밍 보고 있어. 아님 자기가 나가 떨어지게 하던가 해야지. 나도 이렇게 살긴 싫어. 무슨 처가덕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처가덕을 보다 말아. 저가 재산 하나 보고 쟤랑 결혼한 건데 나도 속았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절 그렇게 떼어놓고 싶으세요? 그래요. 어머님과 당신한테 지금 나는 완전 필요 없는 존재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다.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가져다 쓴 돈을 생각해봐.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남보다도 못하다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어. 그래, 당신 본심 원래도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네. 알게 해줘서 고마워. 전 어머님과 남편의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섰고 그 길로 바로 한강 앞으로 갔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것 같고 앞날도 캄캄한 저인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 엄마 얼굴이 아른아른 거렸죠. 나 없으면 우리 엄마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렇게 아빠의 빈자리가 크구나 싶었고 진짜 그날 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래 이 마음으로 독하게 살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내가 아빠 사업 다시 일으켜보자. 이 마음가짐이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렇게 전 그날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엄마의 집으로 가 엄마를 보고 펑펑 울었답니다. 이거사, 울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러니? 아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 어떡해, 엄마도 슬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우리 독하게 살아보자. 그래야 네 아빠도 좋아할 거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독하게 살아볼 거야. 내가 아빠 사업체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만 믿고 따라와줘. 아빠 뒤통수 치고 나른 놈 내가 잡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이렇게 여기 살면서 굴욕 겪은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굴욕은 무슨. 허서방도 이해 가지. 하루아침에 투자처가 사라진 꼴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니겠니?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 난 용서 못해, 허서방도.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 말고 내가 하는 거 지켜봐줘. 진짜 열심히 살 거니까. 전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악착같이 그 사기꾼을 찾아다녔죠. 당장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회사 회복이 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시켰어요. 남편도 제가 본인이 저와 이혼을 원한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이혼 얘기를 하였고 말끝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등살에 참 지친 나날이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몸과 마음은 지쳐갔죠. 이혼하자고. 이미 다 들었잖아. 나랑 엄마 얘기. 그러니까 서로 더 바닥 보기 전에 이혼하자.
나도 이제 참기 힘들다. 이혼? 그럼 우리 아빠가 너한테 그동안 투자해놓은 돈 다 내놔. 그럼 이혼해 줄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신보가 뭔 신보야? 아, 뭐? 돈을 달라고? 기가 막혀. 그럼 그렇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미쳤냐? 돈을 너한테 주게? 누구 좋으라고? 너네 아빠가 나 좋다고 투자한 돈을 왜 이제서야 달래? 돈 얘기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도 그럼 순순히 이혼 못하지.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 회수하기 전까진 나 이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증거 있어? 내가 너네 아빠한테 투자 받았다는 거 증거 있냐고?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증거 없음 땡이야. 나쁜 놈. 넌 이러려고 나랑 애초에 결혼한 거야. 그치? 인간 말종.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가만 안 둔다고. 강해지기로 했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렀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아빠에 대한 빈자리가 더 커져만 갔고 더욱더 슬펐습니다. 엄마와 이런저런 아빠의 추억 얘기를 하던 중 벨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남편이었어요. 내심 남편이 어버이날이어서 엄마를 찾아왔나 싶어 마음 한편에 고마움을 가졌죠. 하지만 그 고마움은 금세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는데 그는 역시나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한순간이라도 설마 어버이날을 생각했나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우습더군요. 저런 인간인 줄 진작 알았으면서 말이죠. 어머, 웬일이야 여긴? 어버이날이라고 온 거야? 참 당신은?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고 오지. 어쨌든 잘 왔어. 어버이날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돌았냐? 아, 여기 보증금 올렸거든요. 5천만 원. 더 주셔야겠는데요? 뭐 우리 사이를 떠나서 전 그냥 남이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전세 보증금 올렸으니 납부하세요. 안 그럼 나가셔야죠 뭐. 어쩔 도리 있나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아, 어떻게 그런 거 상의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통보할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다. 아니,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리는 걸 내가 상의해야 하나? 적당히 올려받을 때 돼서 올려받는 건데 참나 웃기네. 당신네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나 돈이면 칼 같은 사람이야. 알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안 봐드립니다. 남편이 어버이날에 내민 건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린 청구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말이 안 나와서 기가 막혔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면서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서로 사랑했고 장모님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집 밖을 나섰어요.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가셨나 싶고 이렇게 서러움을 받게 되니 정말 한없이 우울했어요. 아이고, 어쩌냐 이 일을. 여윳돈도 없고 허수방한테 말하면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야. 일을 어째? 나 때문에 네가 많이 곤란한 거 아니니? 아휴, 어째 이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너한테 짐만 될까? 미안하다 정말 면목 없어. 무슨 짐이야. 진짜 너무한다. 엄마,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얼굴도 어찌 이리 안 좋아졌어.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건강 악화될까봐 그러지.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참 못 볼 걸 많이 보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해. 일단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엄마에게 신경 쓰지 말라곤 했지만 마음이 많이 쓰였고 당장에 5천만 원이 어디 있으며 좀 속상했거든요. 뻔히 사정을 잘 알 텐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냥 저와 단순히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았어요. 철저히 우린 부부가 아니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자라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남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날짜가 되었죠.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과 남남이 된 지 오래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우편물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이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우편을 보냈어? 그냥 너한테 가지고 가라면 되지. 너네 엄마도 참 아주 유난을 떨어댄다. 그러게. 그냥 계좌이체나 하면 될 걸 가지고 무슨 복잡하게. 하여튼 2번, 3번 고생하는 스타일이라니까. 머리가 나쁘면 원래 이렇게 고생하는 거란다. 평생 집에서 내조만 했던 사람이 뭘 알겠니? 그러니까 답답하게 이러는 거지. 두 모자는 저렇게 대화하며 친정이 보낸 전세 관련 봉투를 연 순간 시댁 식구 전원이 심정지가 왔어요. 아니 심정지가 온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봉투를 읽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마비가 온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길래 제가 그 봉투를 뺏어서 열어보았죠. 저 역시 놀랐는데 친정엄마가 보내신 건 다름 아닌 회사 회계 장부였고 그동안 남편 사업에 들어간 돈이 적힌 장부와 사용증 그리고 철주하신 아빠가 받아둔 변호사 공증 문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이유까지 있더라고요. 작은 USB도 함께 보내셨거든요. 전 서둘러 그 USB를 태블릿 PC에 꼽아 보았고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과 남편이 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둘이 작당을 하고 아빠 회사를 꿀꺽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우연히 아빠는 듣게 되었던 거고요. 다행히 항상 아빠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볼 수 있었어요.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은 나중에 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모든 장부와 이 CCTV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였고 그렇게 몇 달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희 엄마에게 이실 짓고 이 모든 것을 오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심정지가 올 듯하게 멈춰 있던 거였고요. 아, 이거였어? 그래놓고 나보고 이혼? 그리고 뻔뻔하게 우리 엄마를 하대? 네가 인간이니? 이제 투자금도 모자라서 우리 아빠 회사까지 탐내려고 했던 거야? 아빤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긴 거고 내 말이 틀려? 너 가만 안 둬. 아니 이건 모함이다. 아직 정확히 수사도 되지 않았잖아. 어디서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이야? 네가 뭔데? 모함? 당신도 똑같아.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잔인하게 밟아줄게. 잠깐만. 아니,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 프로젝트에 투자권이 달려있는 건데 모함이라고? 프로젝트 망해도 회사 하나 꿀꺽하는 게 너한텐 더 나았겠지. 그러면서 네가 감히 악마의 탈을 쓰고 나를 농락해?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니? 나 너 절대 용서 안 해. 우리 아빠도 네가 죽인 거야. 당신들 이제 벼랑 끝을 내몰려봐, 어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너무나도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넣은 문서로 인해 남편은 저희 집에 막대하게 투자금을 갚아야 했죠. 이걸 우리가 절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당당했던 거고요. 전 곧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이어갔어요. 장부상 명백히 남편의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소송이었어요. 남편은 이제서야 저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깔보고 무시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행실과 그간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싶어졌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그래도 법정 싸움은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빠의 모습이 나오는 CCTV를 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파졌거든요. 엄마는 그걸 보는 와중에 2번 정도 쓰러지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지만 잘 싸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천천히 돌려줄 테니까 탄원서 하나만 써줘. 어차피 너네 아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CCTV는 오해라니까. 그 사람 혼자 회사 먹고 싶어 한 거야. 진짜야. 내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장인어른 회사인데. 넌 그러고도 아마 내가 미쳤니? 탄원서를 써줘? 어디 그전처럼 해봐. 너 나 못 쫓아내서 안달이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니? 평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반성해. 아, 너란 인간 갱생은 안 되겠다. 네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한 거야. 너 아니었음 충격받지도 않으셨을 테고 뇌출혈도 오지 않으셨겠지. 널 얼마나 믿으셨는데 그 사람이 영영 안 붙잡힐 줄 알았니? 세상은 좁단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리고 모든 인간이 너같이 그렇게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아. 어디 잘 살아봐. 제발, 우리 좋았잖아. 내가 장모님 집 그냥 넘겨줄게. 아니 내가 그때 진짜 나도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웃기지 마. 이미 네가 우리한테 갚을 돈이면 집은 사고도 남아. 어디서 헌신 베푸는 척이야? 뻔뻔하게. 네가 그동안 우리 모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구질구질 해가지고. 너한테 어울리는 곳은 딱 이 교도소야. 전 그렇게 마지막으로 역겨운 얼굴을 대하고 법정을 나섰어요. 그렇게 남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함께 아버지 회사돈 횡령, 그리고 저희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까지 명명백백 밝혀져 징역 11년행을 받았어요. 하지만 뻔뻔한 남편은 이거에 굴복하지 못하겠다며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 13년형을 받았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던 거죠. 남편의 구속이 확정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렇게 뻔뻔한 모습들을 제 눈으로 담을 수 있어서 참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울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시어머니에게 퍼붓더라고요. 남한테 함부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아주 퍼부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로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저 역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였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사이다 마신 기분이랄까요? 예,
단원서인지 뭔지 좀 써줘라. 아유, 돈이 뭐길래 정말. 나도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징역 보내고 산다니? 제발 단원서 하나만 부탁해.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비마. 당신도 눈에 피눈물 한번 나봐야지. 그딴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참나, 그 애미의 그 아들이었겠지. 두고 봐. 당신 눈에도 피눈물 흘릴 테니까. 어디서 내 딸을 아프게 해? 그리고 감히 우리 회사를 넘봐? 그럴 깜냥이나 되고?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배운 것도 없는 놈 뭐가 좋다고 결혼을 시켰는지. 어디 감방에서 잘 살다 나와봐. 아마 감방에서 나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제 한참 늙어도 어마어마하게 늙었겠구만. 다 늙어서 옥바라지 해. 알겠어? 들으셨죠? 탄원서는 무슨?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체력 좀 키우시고요. 옥바라지 하려면 체력을 키우셔야죠. 그리고 당신 집도 다 경매에 넘어갔으니 하루빨리 원룸이나 조그만 집이나 빨리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럼 길에 나 앉을 거니까. 제발 부탁이다. 늙은 내가 혼자 밖에서 어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불우이웃도 돕는다는데 선심 쓰는 셈 치고 제발 부탁하마. 이 옆편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한테 적선을 하지. 당신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은 상종 안 해. 썩 꺼져. 저와 엄마는 이 말을 끝으로 아이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과 짜고 저희 아빠 뒤통수를 친 아저씨 또한 벌을 받게 되었고 어찌나 울면서 저희에게 사죄를 하던지. 하지만 용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투자금을 회수받아 아빠의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빠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몇몇 분 남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모아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군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나 웃으며 과거를 회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몹쓸 생각까지 해가며 제 인생 최고의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권선징악, 역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추후에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와서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 또다시 힘든 일이 닥쳐오겠죠? 그때마다 이번 일을 생각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인드로 버텨내기로 다짐했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다 견뎌낼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요즘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전보다 웃음도 많이 되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거든 꼭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제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